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네, 이번에는 중기유망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2020년 한 해 한 50%는 오를 만한 네, 종목들을 준비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정보를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네, 이번에는 황사가 아닙니다 하고 일단 황사 갈린 줄 아닌 것 같고 자, 자, 우리 네, 소장님께서 한 소장님께서 양다리하고 양다리는 뭘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경락 대표께서는 박항서라고 박항서님이라고 적어놔야 되나 이거? 자, 뭔가 베트남과 관련된 기업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어떤 기업들인지 종목 확인하시죠. 자, 동아기업, 후성, 네, SM, 후성이 양다리, 양다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종목들 왜 준비하셨는지 키워드랑 연계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SM과 이번엔 항사 아님.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항사가 아니라 좀 좋은 바람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 왔고 뭐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뭐 가기도 하고 뭐 좋은 소식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떻게 뭐 빗장을 풀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업 포상 휴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그 초등학생들 수학 여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한국적으로 뭐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3월 달에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또 혹시나 뭐 또 왔던 바람이 또 황사만 뿌리고 갔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중 간의 어떤 관계 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뭐 순환매도 좀 타는 분위기인데요. 자, 한번 또 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 달릴 만한 내용이 되는지 잠시 후에 들어봅니다. 자, 양다리 후성. 후성이 하긴 뭐 워낙 많은 일을 하긴 하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이제 주목될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 뭐겠습니까? 물론 IT주가 이제 저는 주도주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갈 텐데 다만 그 사이에서 일단 우리가 또 주목을 받을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그다음에 하늘에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다 줄여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질 부분을.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제 부분에서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IT와 이제 연계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수가스, 반도체 특수가스를 갖다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또한 역시 2차 전지 이어서 IT와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로 투자할까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으로 걸려도 되고 저쪽으로 걸려도 되니까 이런 정도들을 한번 일단은 구입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요즘 뭐 IT 관련된 기업들,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정상화된다 해서 소재 관련주는 많이 올랐는데 이 후성도 사실은 반도체 특수가스 하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올라야 되는데 조금 무겁게 앉아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좀 타이밍을 보자 하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 50% 올라갈 만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기업이 네. 베트남하고 뭐 또 관계가 있나 보죠? 네. 뭐 동아기업 하면 우리나라 이제 동아마루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강화마루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이제 MDF 목재, 가구에 들어가는 목재 1위 기업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업이 베트남에서도 MDF 목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해요. 근데 이 MDF가 건축사업과 건설사업과 연결되는 소재겠죠. 베트남 개발 도상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진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얼추 봐도 뭐 베트남 쪽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베트남의 발전과 연계해서 보면은 동아기업도 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SM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SM이 참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는데 요즘 좀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야 될 그 요즘 YG엔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빅뱅이 이제 다시 이제 활동 재개한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여전히 뭐 소속사 연예인들 뭐 이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엑소의 군입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편입된 키스트의 김수현 네 이제 계약 종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KB 자산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KB 자산운용이 약 한 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SM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적자 자산하고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그 부분만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되면 주가 자체는 충분히 이제 부양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또 요구가 되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분을 한 9.2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수만 대표의 지분이 19.22%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KB자산운용 쪽에서 좀 강조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SM의 어떤 주가 부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속 연예인 NCT 127이라고 있습니다. 신예 지금 연예인이 되겠는데 이 NCT 127이 미국 로데오 2020에서 지금 단독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로데오 2020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약 그 행사에 한 미국인들이 한 250만 명 정도 온다 그럽니다. 이게 올해 3월 달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단독 공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SM 쪽에서는 이제 그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앞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중 간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속 연예인의 뭐 동방신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8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충분히 빠져 있고 뭐 올해 한 해는 충분히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50% 정도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상장된 엔터 3인방 뭐 워낙 관련된 진입 장벽을 좀 갖추고 있고요. 이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좀 할증거래가 되는 편이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난해 한 1조 5천억 정도 목표가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 8,800억이니까 뭐 1조 못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좀 요즘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목표가를 좀 낮추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뭐 1조 한 2, 3천억은 최소 풀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1조 밑에서는 좀 위기를 기회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후성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후성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때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핫하고 이제 떴다가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요즘은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어쨌든 2020년도에 이쪽도 한번 순환매가 붙긴 붙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주가가 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마 지난번 그 한창 그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바닥을 굳히고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IT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일단 반도체 경기가 오래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에서 일단 수요가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회사가 그게 대비해 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일단 이미 정설을 해가지고 대비를 갖다 해놓고 생산 능력을 갖다가 많이 확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가 좋아지면 이제 그다음 자연스럽게 특수가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유럽 같은 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갖다가 이제 앞으로 제로화 시키겠다는 거죠. 2050년까지 그런 단계를 갖다가 지금 이제 거쳐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는 또 이 2차 전지의 또 핵심 그 부분인 전해질 부분에서 일단 1등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난통에 일단 이 전해질 생산 공장을 갖다가 지난해 일단 정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로 이어져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중국이 왜 했느냐? 중국이 바로 2차 전지에 어떤 것이 아지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 비용도 이제 낮아진 상태 속에서 그만큼 수요를 거기서 바로 일단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장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후성은 그동안에 이제 서름을 받았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움직임을 갖다가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후성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는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들어서 연기금 매수가 좀 강하게 지금 보니까 들어오고 있네요. 주가도 좀 한 단계 레벨업을 딱 시켜놓고 있는 거 보니까 물량 사가 한번 튈만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중기 유망주로 소개해 주신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지금 준비된 화면 혹시 있을까요? 네. 보면 주로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화면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파라다이스나 많은 기업들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혹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차트가 있을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보니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쭉쭉 올라갑니다. 요즘 보면 주로 중국 소비주 위주로 그렇죠.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후성도 워낙 뭐 안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50%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류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이제 고가 의류품들을 갖다가 일단 메이커 제품들을 갖다가 일단은 판매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제 종목들이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종목을 일지라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린단 말이죠. 휠라코리아 같은 건 신저가를 기록하면 내려가는 상태에 있고 일단 이러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건 차별화되면서 일단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레테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런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데 지금 이제 후성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실 긍정적 관점에서 일단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린 동성 화인텍이 나왔는데 이 동성 화인텍은 당연히 본행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 수주하면은 이제 LNG선 수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약 70척이 이제 수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척당 2,200억인데 거기서 일단 이제 이 본행제 업체들이 이제 수요할 수 있는 것은 약 180억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건 본행제 쪽이 아닌가 싶고요. 조선사들은 이제 한 척당 이렇게 수주를 따내면은 얼마 떨어져 2,200짜리 따내면은 약 100에서 100 한 40억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실질적으로는 조선사들이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행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수주에 대비해 투자를 해놓고 있는 동성 화인텍이 아마 한국 카본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사서 가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종목 AS까지 함께 좀 더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작은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12월 9일 날 소개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20%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해주신 후성도 뭐 어쨌든 뭐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야 지난해보다 올해 무조건 좋아질 것 같고 2차 전해질도 좀 정설을 또 완료를 했다니까 올해 실적 좀 붙을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또 냉매가스 부분이 또 성수기 또 떨어지니까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기업의 숨겨진 얘기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동아기업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자산가치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NDF 복제나 강화마루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인천의 그 유명한 엠파크 홀딩스 중고차 매매단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 땅 가치가 2조 원이다. 그래서 뭐 자산가치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뭐 2조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안전하고 이런 기업을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성장 기업을 하나 인수했어요. 파나스 이텍이라고 2019년 8월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해액이 있습니다. 전해액이 반도체가 아니라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요 전해액이 2차 전지 배터리의 그 가격이 한 13%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비중은 뭐 10% 미만이겠지만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이제 고가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전해액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동사, 그러니까 파나스 이텍, 그 동아 기업이 인수한 파나스 이텍, 그리고 엔캠 이런 기업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이 있는데 솔브레인은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나스 이텍이 생산 캐파가 33,000톤이라고 하면 15,000톤 정도 솔브레인은 그 정도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파나스 이텍과 엔캠이 국내 시장 과점하고 있는데, 이 파나스 이텍의 매출의 91%가 삼성 SDI를 지킵니다. 근데 삼성 SDI 주가 요즘에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납품업체들, 일진모트리얼즈 이런 것도 주가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동사는 조금 시장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늦게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해볼 게 없죠. 뭐 굉장히 싼 자산 가치주에다가 성장 산업까지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지금 뭐 테슬라도 계속 날아가고 있고, 내가 2차 전지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못 냈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후속주로 안간 종목이기 때문에 후속주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